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0월 24일 오후 3시 46분 장마감 방송입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접속하고 계신 분들, 며칠 만에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건가요? 제가 왜 며칠 만에 시청을 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는요,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중간중간 빼먹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난 방송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은 앞으로 또 어떻게 예상이 된다 이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오늘 내용도 아주 꼼꼼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뭐 아주 오래된 얘기는, 지금 당장에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현대차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종가, 23만 5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그 월요일 아니면 이번 주 화요일 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박앤세일하고 폭탄세일 말씀드렸었죠. 박앤세일하고 폭탄세일 말씀드리면서 박앤세일 차원에서 삼전 매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폭탄 세일이 온다면 즉 반대 매매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 반대 매매, 이 폭탄 세일이 그 단행이 되는 그 지점이 되면은 무조건 그 반대 매매 물량들, 폭탄 세일 물량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그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현대차와 삼전이 약 4% 정도의 단타 수익이 바로 발생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삼전은 하루 만에, 그리고 현대차는 약 한 3, 4일 만에 이렇게 이 정도 수익률이 났는데, 제가 그 길게 가져가는 그 종목의 수익률이라면은,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이 좀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이 4% 정도밖에 안 되는 수익률에 수익 실현을 해라, 익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다 어제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장중에 다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반대 매매가 아직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삼전도 그 최근에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종가 매매, 그리고 화요일 날 5만 8천 원 아래에서 잡은 것들은 다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삼전 같은 경우에 뭐 현대차는 어차피 그 종가 매매에서 첫 매매가 된 거니까 바로 전량 수익 실현이 됐을 테고, 삼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6만 원 초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화요일 날 5만 8천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단가가 뭐 6만 원 이하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어제 그 장중에 4% 상승해서 현대차는 물론 삼전도 모든 물량이 다 수익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역시 삼성전자, 현대차 어제 수익 실현을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그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제가 그 다른 그 도표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 좀 전에는 지난주부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10월 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10월 초에 제가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대감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8월과 9월 월봉에 만들어진 긴 꼬리가 있기 때문에 그 10월 달에는 좀 그 강하게 반등하는 그 월봉의 모습을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글씨가 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조금 작게 써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미국 증시에는 그대로 해당이 된 거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월봉 모양이 한국 증시의 그 기대 쪽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럼 미국은 신고가를 10월 달에 경신을 해나갔고, 엔비디아도 최고가를 경신을 해나갔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한국으로는 그대로 전이가 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걸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용매매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신용매매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또 결국에는 발목을 잡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뭐 전쟁이 있었냐 없었냐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속 전쟁의 그 영향을 받긴 했죠. 전쟁의 영향을 계속해서 뭐 이란 그쪽 확전 그리고 뭐 계속해서 유가가 출렁거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 쪽으로 북한의 파병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전쟁이 아주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전쟁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도 신고가를 경신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 영향은 있었지만 미국처럼 신고가를 경신하는 증시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한 건 맞지만 한국 증시에 그것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전제로서 신용매매 같은 거 또는 과다한 파생매매, 레버리지 매매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부분이 있었나? 이 부분은 증명이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기사를 가지고 증명을 해드렸죠. 삼전의 신용매매가 신용 잔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용 잔고가 말이 2배 이상 증가한 거지 그게 돈으로 따지면 10조 정도 되는 돈이 증가가 된 부분이에요. 이게 신용을 누가 샀습니까? 외국인들은 그 기간에 팔았으니까 개인들이 샀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10월의 기대감대로 가기에는 이런 두 가지 전제 속에 두 가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가 다 나타났다. 그래서 이 한국 증시가 지금 이 기대감 10월에 월봉상 양봉으로 길게 장대 양봉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기대감이 좌절이 되게 된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는 무엇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견지라는 거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계속 무엇을 말씀드렸죠?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말씀드렸죠. 반대매매 가능성이 커졌다. 반대매매 가능성, 즉 좋게 해석하자라고 하면 폭탄 세일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도 사실 이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시장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한들 그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한들 시장의 어떤 생리 현상 그리고 상호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이 반대 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고조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서둘러서 이 지점에서 이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3전 다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물론 이거는 공개적으로 추천한 종목이고 공개적인 종목이 아닌 VIP 분들 고객분들 안내하는 종목들 중에는 그 외에 단타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그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혹시라도 이 반대 매매가 발생한다라면은 이거를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시장 자체가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단타 수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반대 매매를 이용한 폭탄 세일을 이용한 그 전술 그 매매 전술을 마저도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마냥 이 어려운 장세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어려운 장세라고 하더라도 그 오리가 떠 있는 것처럼 물 밑에서는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여주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단타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만 버틸 수가 있다. 그래서 따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황을 참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매매에 있어서 따라 하시는 것이 실제적인 수익률, 실제적인 매매의 전술, 전략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운 장세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 아마 혼자 하시다가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반대 매매 말씀드렸는데 이 반대 매매가 단정적으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시장 많이 또 하락했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삼성전자 전저점 이탈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현대차 그게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시장이 좀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쪽으로 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정적으로 며칠 뒤에 반대 매매 폭락 장세가 나올 거다 이걸 단정할 수 없지만 그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를 하고 있자. 그 예비를 한다라는 거는 돈이 있어야 예비가 되는 거잖아요.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회로 활용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해야 되는 것들은 빨리 수익 실현해서 그 일부의 현금을 만들어 놓고 있자 이런 취지에서 어제까지도 그 익절을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오늘 시장을 보면서 더 실감이 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반대 매매라는 것이 그 지금 100%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에는 한국 증시가 올라갈 때는 이 미국이 신고가를 경신할 때 그거에 같이 어떤 추종을 해주진 않지만 떨어질 때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는 그것에 상당히 상관관계가 그 정의 플러스 상관관계로서 미국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그 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반대 매매가 우리 지금 한국 상황으로 봤을 때 조짐이 좀 보인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더 하락해 주면은 그건 이제 쓸려 나가듯이 반대 매매가 기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증권사들뿐만 아니라 그 저축은행 같은 데서 그 주식담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증권사에서 그 신용을 쓸 수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비교적 우량한 종목들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저축은행 같은 데를 통해서 그 주식담보를 하다 보니까 그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주식담보에 의해서 반대 매매가 그 출회하는 경우에는 그런 우량주가 아닌 종목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배제하지 말고 신경을 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정말 이 반대 매매가 또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것처럼 그 작년 10월 지금 또 10월 달이니까 1년 만에 그 대출의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의 기간이 1년의 그 만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지점에서 가격을 확 밀어버리면은 반대 매매가 출현할 수 있는 그 지점, 그런 정황이 있으니까 지금 정말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걸 원하진 않아요. 저도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피해 가지 못할 정도의 정황들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결국에는 미국 증시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국 증시 가지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미국이 신고가 경신하고 난 다음에 이 기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조정을 아주 많이 받을 때는 이렇게 기간적으로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이니까
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도 있었고, 가격 조정이 여기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이 초록색 선으로 보이시죠? 이게 거의 여러분들 그 초록색 선이 1년 주가, 1년 그 이동평균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년 이동평균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한 3개월 동안의 조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가 경신하고 이런 조정이 올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최고가 경신했지만 이렇게 한 1주 정도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도 하죠, 최고가.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또 최고가 경신이 된 상태에서 이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올라가면서 최고가 경신이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여기 조정받은 구간이 8월 달에 얼마 안 됐죠. 한 2달 전에 8월 달에 그 급락 장세에서 받은 조정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속해서 10월 달에 아까 미국 증시 최고가 경신했다고 했잖아요. 그 지난주에 이렇게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8월 달에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8월부터 한 2달 동안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음봉 전환이 됐고,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어제 장중에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장중에 한 3%까지 하락을 했다가 약간 그 낙폭을 만회해서 마감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처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렇게 길게 이 초록색 선까지 조정이 나오는, 기간 조정과 함께 나오는, 그럼 만약에 초록색 선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보조지표 가지고 이게 퍼센트 K선, 퍼센트 D선 가지고 분석하는 보조 분석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형태의 2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과 이 초록선까지의 가격 조정을 그 수반하는 그런 조정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퍼센트 K선과 퍼센트 D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W자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 지금 그 W자를 만드는 그 초기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위치에서, 여기 마우스 위치가 이게 1번이라고 써 있는 데서 여기 정도의 위치, 그 W자를 그려 내려가는 그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위치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가 앞으로 한 2달 동안 조정도 받고 가격 조정도 받고 기간 조정도 받아야 되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 2달 전에 8월 달처럼 짧고 깊게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급하게 탁 떨어졌다가 복고도 빨라지는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이 정도 폭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역시 여기 초록색 선까지, 왜냐하면 여기보다 초록색 선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초록색 선도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1년 평균선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 2, 3주 정도 추가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그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1번처럼 이렇게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수반하는 그런 조정이 나오든지, 둘 다 이 초록색 선까지 조정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굉장히 더 힘들어지겠죠. 기간적으로도 힘들고 가격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두 경우 모두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아주 급격한 반대 매매,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작용하면서 급격한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지만 주식의 시나리오라는 거는 100%는 없어요. 만약에 여기 2번처럼 이 지점이 있죠? 지금 이번 주에 미국 증시에 살짝 조정받고 있는 이 지점이 여기 지점처럼의 그 조정이라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길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한 2개월 정도 상승 후에 1주 정도 쉬어가는,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해가는 그런 그림이라면은, 이번 주에 이렇게 나온 음봉이
길게 가지 않고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주에는 다시 상승해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어 배제할 수 없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건데, 그게 인제 가능한 거는 일단 미국 경기가 좋잖아요. 미국 경기가 지금 뭐 실업률도 좋고 모든 게 좋아요. 모든 게 좋은 상황이라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미국에서 FOMC에서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잡아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는 그것도 있지만, 그 확률이 한 50% 된다라고 하면, 50%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급격한 조정 또는 급격한 조정으로 가는 이런 가능성도 한 30% 이상 된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그 가는 1번처럼 가게 되는 것도 한 20%는 되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거나 20% 30% 합하면은 어쨌든 조정이 크게 오는 거가 50%, 그리고 조정이 짧게 일주일 정도에서 끝나고 그 11월 달 그 대선하고 그다음에 그 추가 금리 인하를 바라보면서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그려가는 그림이 나올 확률도 한 반절 정도는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반대 매매, 오늘 코스닥 빠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 유지는 반드시 해 가야 된다. 그래야만 특히 이 한국 증시, 살아남기 어려운 이 한국 증시에서 지금 정말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는 한국 증시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전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어렵죠. 어려운데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GDP가 그 4분기 GDP 한국이 뭐 거의 0.1%인가요? 거의 성장도 없고 그냥 멈춰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참 답답한데,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답답한 경기에서는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경기를 살리자, 경기를 부양하자, 이런 정책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한가하게 물가의 길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이라는 분도 제가 인터뷰를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의 개인들 그리고 한국의 뭐 기관들이 수익률 따라서 외국 주식들 매매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한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참 그 문제죠. 우리 한국 증시 이렇게 참 그 아주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담당 그 당국 또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주식이 좀 살아나야만 경기도 돌아가고 기업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돌아가는 자금은 어쨌거나 본질적으로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어려운 증시예요. 제가 나름대로 오늘도 좀 시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불금이기도 하고, 제가 내일 또 고객과 약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내일 그 장마감 방송은 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못한다라고 하면은 주말에 좀 스페셜하게 다시 한번 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도 높이고 또 대응력도 높이고 또 그리고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